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힘든 게 대화 아닐까요? 특히나 사춘기가 되면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아이에 대한 궁금한 것은 너무 많은데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자녀 때문에 마음이 참 답답하죠. 겨우겨우 기분을 맞춰서 대화가 되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모습에 너무 서운하잖아요. 이러다가 점점 더 멀어지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잘 해보려다가도 욱 하는 마음에 안 해야 될 말도 하게 되고, 그 대화 방법에 대해서 이것저것 공부도 하는데 막상 입을 때려고 하면 잘 생각 안 나시죠? 이게 딱 많은 부모님들이 어려워하시는 포인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 자녀 교육 전문가들 분의 지혜를 모아서 아이와 진정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름하여서 엉덩이 대화법입니다. 이 엉덩이 대화법은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담고 있는데요. 바로 엉뚱한 주제로 대화 물꼬트기, 두 번째 덩굴처럼 길게 늘어놓지 않기, 세 번째 이기려고 하지 않기.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딱 기억하시면 우리 아이랑 한층 더 가깝고 행복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엉뚱한 주제로 대화 물꼬트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어떤 말을 할지 사실 이미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숙제 다 했니?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이렇게 뻔한 질문하게 되면 아이들의 마음을 탁 닫게 되는 지름길인 거죠. 아이들은 부모의 권위적인 말에 반감을 가지기 시작하고 또 짜증이 나가지고 이렇게 대화의 벽을 쌓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예상 밖의 엉뚱한 질문으로 아이의 허를 찔러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방과 후에 PC방에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보통 부모님들은 야, 너 PC방 갔다 왔지? 뭐 공부 안 하고 뭐 하냐? 이렇게 화를 내거나 잔소리를 시작하시죠. 근데 아이들은 이런 말을 예상하고 마음의 이 방벽을 쌓은 상태거든요. 이때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요즘 PC방에는 뭐 별걸 다 주문할 수 있다고 하더라. 아빠는 옛날에 그런 거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하면 아이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좀 흥미를 느끼게 되고, 네, 웬만한 건 다 돼요. 근데 좀 비싸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처럼 엉뚱한 질문은 아이의 긴장을 풀어주고 대화에 대한 신선함을 주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다음 대화로 이어갈 수 있는 물꼬를 터줍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는 태도죠. 섣부른 판단이나 비난 대신에 네가 좋아하는 게임은 뭐냐? 친구들이랑 같이 하냐? 이렇게 아이의 관심사에 대해서 순수한 호기심을 보이는 게 포인트입니다. 엉뚱하지만 진심이 담긴 질문은 아이의 마음을 열고 부모와 친구처럼 편안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게 되죠. 두 번째는 덩굴처럼 길게 늘어놓지 않기.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자 할 때는 지시를 내리는 게, 그러니까 지시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데 보통 부모님들이 종종 설명하려고 하거나 설득하려고 하는 이 설명과 설득의 함정에 빠지게 되죠. 아이한테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장황하게 설명하고, 야, 이게 다 너를 위한 일이야,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들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아이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길 거라고 믿지만 전혀 현실은 그렇지 않죠. 아이를 설득하려고 들면은 부모는 마치 물건을 파는 을이 되고 아이는 갑이 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관계가 또 형성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바로 덩굴처럼 길게 늘어놓지 않고 간결하게 지시하는 겁니다. 우리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 존중한다고 뭐뭐 해볼래? 뭐 청소해볼래?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이건 선택권을 주는 것 같지만 이거는 사실 부모가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명확한 한계와 선을 그어주는 부모의 역할, 이 역할을 통해서 안정감을 오히려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해볼래? 대신 누가 청소해? 같이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 양육에서 지향해야 될 것은 습관입니다. 사실 사춘기가 요즘엔 좀 빨리 오기도 하는데 11세 이전 아이들은 좀 자기 주도성을 갖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고유한 역할은 아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고 일관성 있게 반복해서 습관을 형성시키는 거죠. 또 갈등 상황에서는 더욱 간결하게 소통해야 됩니다. 짧은 문장으로 핵심적인 메시지만 전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를 감으라고 할 때 위생은 중요하니까 머리 감아 이렇게 사실만을 전달하는 게 오히려 아이들이 잔소리로 들리지 않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유념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기려고 하지 않기.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와 대화하면서 결국 내가 옳다 이걸 증명하려고 하거든요. 야, 엄마 말 들으니까 좋지? 뭐 아빠가 몇 번이나 말했어. 이렇게 하는 말들은 아이가 부모의 잔소리 끝에 겨우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장면에서 부모가 승리감을 가져가려는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는 아이의 자존감을 꺾고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앗아가죠. 부모는 아이를 이기려 하거나 자신의 바람을 아이의 바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널 위한 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뭐 이런 표현들은 아이에게 가장 사악한 형태의 세뇌가 될 수 있다. 누군가는 이렇게 또 말하기도 했거든요. 아이의 진정한 동기를 저해하고 대화를 단절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아이의 관심사나 진로 지도하실 때 무조건 학습과 연결시키려는 태도, 이거는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부모에게 말하는 것을 아주 주저하게 됩니다. 뭐만 하면은 그럼 공부를 먼저 해볼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공로를 돌려주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유, 드디어 했네. 네가 그런 걸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구나. 이런 것처럼 아이의 주도성과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아이가 스스로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는 그 속에서 힘을 얻어서 다음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야, 넌 잘 해낼 수 있어. 실패해도 괜찮아. 이런 긍정적인 말은 아이의 뇌에다가 긍정적인 신경회로를 형성하여서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게 됩니다. 특히 부모는 아이에게 감정을 쏟아내는 대신에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야, 공부한 게 뭐가 힘드냐? 공부가 제일 쉽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매우 힘들었구나. 같이 공감하고 수용해주는 자세. 아이의 감정이 옳든 그르든 네가 표현하는 감정을 내가 알아들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자녀교육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이거죠.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사랑과 인내. 힘들죠. 네. 그래서 부모는 아이에게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존재,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알려드린 엉덩이 대화법 정리하면 엉뚱한 주제, 덩굴 대화 금지, 이기려 하지 않기, 이걸 기억하시고 자녀분과 대화하실 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아이의 마음에 닿아서 긍정적인 변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아이의 행복은 부모의 손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우리 모두 엉덩이 대화법으로 아이와 더 행복하게 소통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